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사경환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데이터 분석 이론과 관련한 기초적인 부분에 대해서 동영상을 제공해 드릴 예정인데, 본 동영상은 제가 실제로 데이터 분석, 엑셀 데이터 분석 실무 과정을 강의했던 내용들 중에 일부를 발췌를 해서 여러분들께 제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데이터 형태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그 다음 정형과 비정형, 그 다음에 문자형과 숫자형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를 좀 설명드리고 있으니까 데이터 분석에 필요한 내용으로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요거는 뭐 간단한 홍보 내용입니다. 제가 아는 이제 지인이 한샘 인테리어 관련한 부분이 있으시니까 뭐 인테리어와 관련된 내용 있으시면 참고하시면 좋으시겠습니다. 그러시면 우선 제가 최근에 동영상 업로드가 되고 있는 부분에 링크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링크 주소는 www.stacksoft.co.kr 접속하시면 되고요. 로그인은 불필요합니다. 자, 접속해 보시도록 하죠. www.stacksoft.co.kr 접속하시고, 여기 보시면 회원가입 필요 없으세요. 교계 동영상 보시고 멤버스 소식, 그 다음에 무료 동영상을 보시게 되면 구글로 보기가 있으실 거예요. 구글로 보시면 언제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지 한번 보실 수가 있겠고, 아래쪽이나 위쪽에 보시게 되면 PC 버전이면 아래쪽, 해당되는 모바일 쪽은 위쪽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워크시트가 있으실 거예요. 그 중에서 뭐 해당되는 본 강의는 데이터 분석 이론 강의니까요. 그래서 다양한 내용, 그 동영상은 제가 편집하는 대로 링크 주소는 올려드릴 거고요. 실습이 필요하면 실습에 대한 링크 주소도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외에도 엑셀의 중급, 리터러시, 뭐 파워 BI, 그다음에 챗GPT와 관련한 내용들도 계속적으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이거 그냥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고, 가급적이면 제가 최대한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그다음에 유료가 되는 것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과 함께 데이터 형태 이해에 대한 동영상을 본격적으로 강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편집본이니까 조금 부자연스럽더라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는 조금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는 조금 설명 좀 드려볼게요. 이제 자료를 우리가 실제로 수집하고 분석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좀 설명을 좀 드리고 갈게요. 우리가 실제로 최종 목표는 전략이나 기획이나 새로운 아이템들, 아이디어를 얻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기 때문에 그 기반 중에 하나가 데이터 기반으로 하는 것이 서로 간의 커뮤니케이션이나 새로운 정보들,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기가 상당히 용이한 것이겠죠. 그래서 자료가 있는데, 자료는 크게 정형 자료와, 다시 한번 정형 자료와 비정형 자료로 구분이 됩니다. 다시 한번요, 뭐라고요? 정형 자료와 비정형 자료로 구분이 되는데요. 정형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규격화가 되어 있는 것, 비정형은 아무런 규격화가 전혀 없는 자료들을 말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비정형이라고 합니다. 음악, 뭐 이미지, 이런 것들은 다 우리는 비정형 자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정형 자료. 네, 일정한 규격화 있는 자료들, 즉 남자, 여자, 금액, 뭐 이런 것들은 다 우리는 정형 자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측정을 해야 된다라고 보죠. 다시 뭐라고요? 측정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근데 예전에는 측정이라는 것은 정형 자료를 많이 봤어요. 일반적으로 뭐라고? 계산이 가능해야 된다는 거죠. 뭐라고요? 계산이 가능한 것들을 우리는 측정이라고 많이 봤는데, 이제는 챗GPT를 통해서 비정형 자료 분석도 워낙 발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측정,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으로 조금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것을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쪽이 자료가 훨씬 더 많아요. 너무 난잡하고요. 일정한 필터링 하기도 어렵고 그런 과정들도 있습니다. 주관식 정리, 그다음에 이미지, 이런 것들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얘를 규격화할 수 있느냐 없느냐, 텍스트 분석이나 챗GPT를 활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정형 자료입니다. 정형 자료는 이제 해당되는 정형 자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양적인 자료와 질적인 자료로 구분됩니다. 다시 한번 뭐라고요? 양적인 자료와 질적인 자료로 구분되는데, 얘의 핵심은 뭐냐면 얘는 평균으로 쓸 수 있는 거, 얘는 다시 한번 뭐라고요? 평균을 쓸 수 있는 거, 얘는 평균을 쓸 수
없는 거. 이것들을 우리는 질적인 자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분류 기준자예요. 분류 기준을 많이 쓰는 것을 질적인 자료라고 합니다. 질적인 자료. 자, 어려우시니까 조금 쉽게 말씀 좀 드려볼게요. 좀 쉽게 말씀드릴게요. 자, 비정형은 주관식 이견들이라고 하시면 다 아실 것 같고, 여긴데 크게 말씀드려서 문자냐 숫자냐예요. 다시 한번요. 원래 더 많지만 아주 쉽게 그냥 설명드릴게요. 문자냐 숫자냐를 보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얘를 합치면 그냥 문자로 봅니다. 자, 숫자는 자료형의 숫자형과 문자형이 나오는데 숫자형은 가감승제가 됩니다. 계산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문자형은 가감승제 자체가 안 됩니다. 가감승제 자체가 안 되는 것을 문자형이라고 합니다. 문자형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문자형은 단순한 기준으로 많이 사용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챗GPT가 이제는 확률적으로 계산을 합니다. 이제는 해당하는 이제 언어 학습이라고 해서 얘가 나오면 이 단어가 그 다음에 나올 확률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얘가 알아서 학습을 합니다. 학습을 해서 더 확률적으로 좋은 것을 좀 끄집어냅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이 좀 더 이제 과학적으로, 언어적으로 좀 더 발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챗GPT 다시 말씀드리면 챗GPT 자체가 얘가 계산을 합니다. 문자를 계산을 합니다.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계산을 해서 산출된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양적인 자료는 평균을 계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게 되고 질적인 자료는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균을 많이 봅니다. 다시 우리는 가장 뭘 많이 본다? 평균. 그 다음에 빈도를 많이 봅니다. 빈도. 그 다음에 전체 대비해서 비율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 다음에 분류가 어떻게 되냐. 집단을 어떻게 분류를 시킬 거냐. 이런 걸로 보실 수가 있겠죠. 자, 일반적으로 이렇게 집단을 분류시키는 기준. 이거를 포지셔닝이라도 볼 수도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군집 분석이라고 합니다. 이건 정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군집 분석은 비지도 학습이라고 해서 얘가 정확한 정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얘가 3개로 묶을 건지 4개로 묶을 건지 5개로 묶을 건지 얘가 정답이 없어. 근데 예전에는 이거를 일일이 사람들이 다 했습니다. 근데 요즘 들어서는 얘가 알아서 적당한 모델로 만들고 다 실습을 해서 얘가 최적의 모델을 계속적으로 잡아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그 노가다 작업들을 이제 해당한 부분을 좀 더 효율성 있게 분석을 집단을 나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성별, 쉽게 말씀드릴게요. 연령, 성별, 지역, 기타, 직급, 연봉 이런 걸로만 집단을 나눴단 말이에요. 그건 안 돼, 이제는. 소비 패턴들을 보는 겁니다. 뭐라고요? 소비 패턴들을 보고 얘를 다시 한번 재그룹을 합니다. 얘네들끼리. 얘를 해당될 부분 세그멘트를 통해서 집단을 나누고 그 부분에서 우리가 마케팅 측면에서 많이 확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계속 발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그렇다 치고 자, 그런데 이런 경우 있잖아요, 선생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남자, 여자, 이걸 1, 2 이렇게 만들 수 있잖아요 라고 넣으실 수 있겠죠. 이거를 우리는 부호화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부호화라고 하는데 이런 부호화는 평균을 구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 부호화 뭐라고요? 평균을 구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집단을 분류하는 게 목적이지 평균을 구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아셨죠? 네. 그러니까 얘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얘는 평균으로 구하시면 안 돼요. 다시 한번 얘는 평균을 구하시면 안 돼요. 자, 다시 설명드립니다. 우리가 최종적으로 데이터 시각화를 하게 되는데 남자, 여자는 일반적으로 원그래프의 비율을 나누기도 하죠. 그렇죠? 집단 같은 것도 그렇게 되고 막대 그래프를 그리기도 합니다. 근데 절대로 선 그래프를 그리시면 안 돼요. 남자와 여자는 해당되는 계산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연속적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연속적으로 표현하시면 안 돼요. 아셨죠? 예. 그러니까 표현하실 때 좀 주의하셔야 될 게 얘가 평균의 의미가 있으면 선으로 그려도 된다. 근데 평균의 의미가 없다. 이것은 뭐라고 해당하는 부분을 선으로 그리기 때문에 조금 위험할 수 있다. 설명할 때 조금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 좀 드리고 갑니다. 예. 자, 우선 이 정도 해당하는 부분은 좀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자, 예를 들어보자. 문자형입니다. 이런 것들은 맞아. 이런 것들 전체에 놓고 해당되는 비율을 표시해라 라고 나타난 것들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숫자형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는데 이제 인공지능에 대해서 간단하게 사례를 좀 말씀을 좀 드리고 가겠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분석은 어떻게 했냐면은 1 플러스 8을 하고 계산을 하게끔 만들었어요. 그렇죠? 근데 인공지능은 이게 아닙니다. 원인 놓고 결과 놓은 다음에 얘가 뭔가를 찾아. 완전히 공식을 완전히 얘가 다른 걸로 찾아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리즘이라고 하죠. 완전 얘네들이 데이터 많은 걸 가지고 새로운 모델링을 계속적으로 잡아냅니다. 그래서 얘가 우리가 전혀 계산을 상상력을 알 수 없는 내용으로 얘가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잘 나와요. 생각보다. 얘가 그래서 우리가 보시는 인공지능을 배우신 게 자가 학습을 할 수 있다. 자기 학습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갖다 놓고 내가 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형태의 보고서들이 나옵니다. 얘네들이. 여러분들 회사에 맞춤형 하게 되면 회사의 이용자의 맞춤형으로 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게 인공지능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맞춤형 해당 부분을 보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만큼 사례가 많이 있어야 되고요. 자, 계속 갑니다. 엑셀에서는 그렇게까지 안 돼요. 네. 그다음에 데이터 형태 말씀 아까 다 말씀을 드렸어요. 아까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문자와 숫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자, 만약에 얘를 선택했다면 4로 입력할 거냐, 40대를 입력할 거냐, 4.40대를 입력할 거냐, 부호와 얘를 넣을 거냐, 이를 넣을 거냐는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분석을 하시려면 숫자로 입력하는 거 하나, 그 다음에 문자로 입력하는 거 하나 정도는 각각에 만들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내가 대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넣는 이유는 숫자로 넣는 이유는 통계적으로 숫자로만 들어가서야만 분석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말씀드릴 수가 있게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가감성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 실제 관측을 하지 않으면 어렵다. 자, 그 다음에 요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숫자형, 문자형 요 부분이에요. 숫자형과 문자형을 한번 진짜 엑셀로 한번 보시고 왜 이렇게 나온지는 아까 전에 설명을 드렸어요. 그죠? 예, 얘 강제로 쌍따옴표를 묶어서 내모르기 때문에 얘를 숫자형으로 바꾸는 방법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엑셀에서는 value, 문자형 반대로 바꾸는 건 test라는 함수를 씁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함수 등을 사용하실 수 있다. 근데 형태를 변형시키는 거예요. 다시 한번 형태를 변형시키는 거예요. 형태를 변형을 시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면 다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숫자 1을 숫자 10으로 바꾼다라고 보면 얘는 변경이에요. 변경. 1을 그냥 10으로 바꾸는 거고요. 남자를 남성으로 바뀌었다. 얘는 뭐라고요? 변경이에요. 변경이에요. 하지만 1을 남자로 바꾸겠다고 하시면 변형이에요. 얘는 뭐라고요? 형태 자체가 바뀌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는 그냥 찾아 바꾸기 하시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냥 찾아 바꾸기래요. 근데 원칙은 그게 아니야. 얘를 문자형으로 바꾸고 얘를 다시 한번 변경을 시키는 거예요. 원칙은 다시 한번 뭐라고요? 문자형이 있다면 다시 숫자형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된다? 문자형 1로 변경을 시키고 숫자형으로 다시 한번 변형을 시키는 거예요. 이 체계를 알고 가셔야 돼. 하시다 보면 프로그램마다 어떨 땐 가다가 안 가. 어떨 땐 얘가 가다가 안 돼. 그러면 얘를 텍스트로 바꿔서 진행하다거나 숫자형으로 바꿔서 진행을 해주셔야 돼. 이해되시겠죠? 네. 그래서 변형과 변경은 조금 다르다.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자,